안녕하세요. 북앤힐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관우에게 말하다입니다. 지은이는 천위안이고 닝보대학 특임 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할 시점부터 유비의 생존을 알게 되어 그와의 의리를 고수하기 위해 조조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상황 속 인물들에 대해서 지은이는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당시 유비가 이끄는 군대는 조조에게 참패를 당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관우는 유비의 식소를 대피시키던 중 조조의 군대에 포위가 됐습니다. 조조는 관우에게 투항을 권유해 그를 부하로 삼고자 했지요. 하지만 조조의 모사 곽관은 관우가 충성과 의리를 목숨처럼 생각하여 절대 투항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속 이행의 원칙이 숨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단 약속을 하면 자신이 한 약속의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한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자기 모순을 안 좋은 품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받게 되는 구속력은 그 약속의 공개 정도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약속이 공개되어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약속의 구속력 또한 강해져서 약속을 한 사람은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도원결의는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관우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했기에 투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자면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계획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조건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우가 애타게 찾고 있던 유비는 원소의 진영으로 도망쳐 가까스로 목숨은 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역시 애가타긴 마찬가지였죠.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관우와 장비마저 행방불명 상태이니 유비로선 모든 걸 다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결같이 자신을 따랐던 부인 감씨와 미씨마저도 이미 조조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소위 정치가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새로운 화제거리를 만들어내죠. 그런 점에서 유비는 단연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갈 곳 없는 유비를 받아준 것만 해도 원소는 이미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유비는 원소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했는데 그의 전략은 바로 원소가 조조와 싸움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삼국 역사상 최고의 팔랑귀로 유명할 만큼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부화내동했습니다. 조조를 치자는 유비의 제안에 원소는 유비의 말에 거의 넘어갈 듯 했지만 유비의 능구렁이 같은 속내를 단번에 알아차린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전풍이었습니다. 전풍의 반대에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소에게 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이니 전투보다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을 것이오. 허나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천하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망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요. 유비의 이 한마디 말로 전풍의 목숨은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원소는 유비의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대기시키고 전풍의 말은 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그저 굴러들어온 패장군이고 전풍은 오랫동안 원소에게 충성해온 신하입니다. 그런데도 원소는 왜 유비의 말은 믿고 전풍의 말은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유비의 전략은 상대방을 폄하함으로써 자신을 전문가로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전풍을 백면서생에 비교했고 한마디로 글만 읊는 자가 무슨 전쟁을 아느냐는 식으로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비는 황건적 토벌 이후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온 자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풍은 결코 유비의 말처럼 놀고 먹으면서 돈만 축내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들과 장군들을 소집하여 급히 원술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강경하게 원소의 앞을 가로막았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소는 그의 면전에 대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원소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전풍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또 유비가 튀어나와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원소는 유비의 말을 듣고 전풍을 감옥으로 압송시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도 전투에서 패배하자 원소는 곧장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드러나는 태도는 항상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철하려 한다면 그 말이 객관적인 사실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득하려는 것으로 비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이글리는 1978년 미시간 대학의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회사의 하수 오염을 비방하는 연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업계 쪽 정치가의 연설이며 그가 이 회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그의 연설 내용은 객관적이며 설득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이 연설의 발화자가 환경보호를 찬양하는 정치가이거나 환경보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니 청중 대부분은 그의 연설에 개인의 편견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대립하는 입장에서 연설하는 발화자의 말에는 신뢰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익을 변호하는 발화자의 말에는 의심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삼국지로 넘어가서 전풍이 발끈하며 흥분하는 모습은 원소의 눈에 그저 자신을 폄하한 유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변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소로서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자를 굳이 신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원소 역시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지략도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전풍은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까지 많은 칼로리와 호르몬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비가 하는 것만 잘 보고 배웠어도 쉽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니놈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했으렸다? 그럼 나도 니놈을 군사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 니놈과 같이 패배에 일가견이 있는 군사 전문가가 또 어디 있겠느냐. 사실 전풍은 서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조에게 빼앗긴 유비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가 유비의 말을 신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풍은 원소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책사인 그가 원소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소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세력은 원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단 그러한 원소라도 천하를 평정하려면 조조와의 대결은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소가 내향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조조가 맞붙으면 분명 승자는 당연히 자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비가 원소를 부채질한 말 역시 직접적으로 원소의 승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소의 승리가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의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실제로 관도 전투가 일어나기 전 조조수와의 많은 사람들이 조조의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암암리에 원소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만일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소는 조조와의 전투를 아주 여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풍은 원소에게 양동작전, 즉 적의 관심과 행동을 아군이 작전을 기도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작전을 써서 적군을 유인한 다음 군대를 후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격 전술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원소가 조조를 상대로 유격 전술을 펼친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격 전술은 일반적으로 전세가 약한 쪽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전풍은 기본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전풍이 원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선택해서 듣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비는 원소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냈기에 그가 하는 말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소는 타인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장은 발언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누군가를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면 앞에서 말한 일화처럼 자신을 전문가로 포장해 보길 바랍니다. 유비의 작전대로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원소는 하북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 알량을 선두로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전풍은 통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전풍이 정말 통탄해야 했던 것은 원소의 어두운 앞날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다.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보편적인 지식에 자기 의견이나 신념이 꺾일 사람은 없다. 전문 지식만이 상대를 휘두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의리가 강한 관우에 대해 심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내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